GP66 리뷰는 따로 안 할까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사실 MSI GP66, 타이거 레이크 i7 옥타코어 CPU와 RTX 3070 GPU를 사용한 이 노트북의 리뷰는 저번에 올렸던 성능 리뷰와 리전 7과의 게임 성능 비교 리뷰만으로 사실상 전 끝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과 발열, 소음 등의 정보를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이전 성능 리뷰 영상과 게임 성능 비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래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성능 리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최대 135W의 전력을 사용하는 RTX 3070과 타이거 레이크 옥타코어를 조합하고 논옵티머스 기능과 MSI 컨트롤 센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편한 오버클럭을 끼얹으면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그 어떤 게이밍 노트북보다도 더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었고, 라이젠 세잔 CPU를 사용한 강력한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해서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3D마크 점수도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래픽 28000점 이상, 타임스파이 그래픽 11000점 이상으로 이 정도의 성능이면 데스크탑 3070보다는 당연히 꽤 떨어지더라도 RTX 3060 Ti의 성능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레벨입니다. 그래픽 성능은 그렇다 치고 CPU 성능은 약간 조심스럽지만 데스크탑과 비교한다면 11세대 가성비 라인업으로 평가받는 i5-12400F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시네벤치, 긱벤치 등 여러 CPU 테스트 등에서 굉장히 뛰어난 점수를 기록했고 75W 정도의 높은 전력 기준에서는 i7-11800H가 라이젠 세잔 5800H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드웨어 언박싱에서 검증하기를 낮은 전력에서는 세잔이 타이거 레이크보다 전성비가 더 뛰어나지만 전력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좁혀지다가 역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의 성능을 가진 노트북이 출시 당시에 170만원대에 팔렸는데 이제는 슬슬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요 몇 달간 GPU 대란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의 데스크탑을 맞추는 것마저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생각해보면 GP66이 당시에 순식간에 품절되었던 것도 이해가 가는 현상이죠. 170만원짜리 본체를 샀는데 노트북이 따라오네?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다만 게이밍 노트북을 써본 적 없는 데스크탑 유저에게 이 노트북을 별 생각 없이 추천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노트북 컴퓨터의 장점은 노트북이라는 것이고 단점도 노트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올인원 PC라는 점이 노트북이 노트북이기 때문에 가지는 최고의 장점이라면 단점, 특히 게이밍 노트북의 단점은 한정된 쿨링 시스템에서 나오는 발열과 소음입니다. 발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장 거슬리는 건 소음일 거예요. 노트북의 팬은 크기도 작고 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많이 거슬릴 수 있어요. GP66이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팬 소음이 아주 큰 편이냐?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 평가로는 기본은 갖추고 있지만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아쉬운 느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노트북의 디자인을 보면 심플하지만 약간 투박한 느낌입니다. 상판과 키보드 덱은 알루미늄 재질, 나머지는 플라스틱 재질로 생각되며 예전 GP65 시절의 시뻘건 용가리 로고는 차분한 블랙 색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힌지와 후면 쪽은 불룩 튀어나와 있고 이는 좀 우악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쿨링 성능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MSI의 플래그십 게이밍 노트북인 G66의 디자인을 많이 따라간 느낌이고 일부 사람들은 GP66이 못생긴 노트북이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의 전반적인 만듦새는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터치패드 유격이 좀 심한 편입니다. 이 노트북의 무게는 약 2.32kg으로 15인치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평범한 편이지만 1kg이 넘는 무게에 280W 어댑터까지 더하면 들고 다니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무게입니다. 특히나 이 노트북은 PD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PD 충전은커녕 이번 GP66에는 USB-C 포트 자체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포트라고는 양측면에 달려있는 USB 3.2 제노원 3개, 뒷면에 미니 DP, HDMI, 그리고 유선 램 포트뿐입니다. 아니 분명 바로 전 모델 인텔 10세대 CPU를 탑재한 모델에는 미니 DP 대신 USB-C 포트가 달려있었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미니 DP보다는 범용성이 더 크고 디스플레이 포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USB-C 포트가 더 나은 포트라고 생각할 건데 은근슬쩍 포트 구성을 엎어먹인 건 어이가 없습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는 MSI의 AS 정책이 무서워 굳이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구형 모델하고 동일을 하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뭐. GPU의 쿨링을 빡세게 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풀 HD 144Hz, sRGB 95%에 밝기 360니트로 꽤 밝습니다. 다만 대비값이 860대1로 썩 좋지 않습니다. 240Hz 주사율이나 QHD 해상도 옵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저렴한 모델은 이 정도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딱히 불만을 가질 만한 스펙은 아닙니다만 리전 7처럼 아주 우수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스피커는 최대 음량은 제법 크고 아주 나쁘진 않지만 전체적인 사운드의 밸런스가 맞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뭐 직접 들어보시죠. 키보드는 10키리스 배열이기 때문에 널찍널찍합니다. 다만 컨트롤키가 상대적으로 길고 펑션키가 다른 제조사 노트북과는 다른 위치에 가 있어서 다소 적응이 필요합니다. 키를 누르는 맛은 개인적으로 리전 7이나 G15 같은 노트북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터치패드는 플라스틱 코팅이고 크기도 썩 크지 않습니다. 마우스가 없을 때 가끔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정도의 의미겠네요. 배터리는 65Wh에 적지 않은 용량을 탑재하고 있으나 배터리 효율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MSI 센터에서 슈퍼 배터리 모드, 화면 밝기 50%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 1080p 60fps 영상을 연속 재생했을 때 약 3시간 40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배터리로 이 노트북을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GP66은 아주 강력한 노트북이고 그 때문에 데스크탑 본체 대용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노트북입니다. 하지만 데스크탑만 써오던 사람 입장에서는 게이밍 노트북 특유의 발열과 소음 문제가 거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가성비만 가지고 이 노트북을 접근하는 사람들이라면 최근 코인 가격 변동 등으로 GPU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던데 그러면 순식간에 이 노트북의 매력이 떨어져 버리겠죠. 노트북이 데스크탑보다 가성비가 좋은 건 사실 굉장히 기형적인 시장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노트북으로서 GP66을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능은 현존 게이밍 노트북 중 최상급이겠지만 포트 구성이나 만듦새나 이런 다른 요소들이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집에서 키마 모니터 연결하고 시즈모드 쓸 땐 상관없겠지만 독립적인 완성품으로서의 GP66 노트북 경험은 레노버나 에이수스의 고급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면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교체할 수 없는 노트북을 구매할 때는 성능과 성능 외적인 품질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거예요. 당장 GP66이 제피러스 G15보다 훨씬 빠르지만 전 제피러스를 선택하지 GP66을 선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크탑을 대체할 강력한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꽤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노트북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구매하는 게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이라는 것만 명심하세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